시작하겠습니다. 자치통강 권 제12 예. 한기사 8년 이민 사원전 199년 동 상벽 한왕 신 여구 동원 겨울에 황상이 한왕 신의 남은 무리를 동원해서 쳤다. 과백인 그리고 백인 땅을 지났다. 관고 등 벽인어 측중 욕이 요상 관고 등이 측중 그러니까 화장 그 측간에 사람을 이제 벽 뒤에 숨겨놓고라고 되어 있는데 벽이 이게 동사인지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욕이 요상 황상을 이제 치고자 이제 하였다. 상욕숙 심동 문활 황상 황제가 이제 묻고자 하였으나 마음이 이제 움직여서 물으며 말하기를 현명위하 현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왈 백인 답하기를 이제 백인입니다. 상왈 백인자 과거이냐 황상이 말하기를 백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제 핍박하는 것이다. 수불숙 이거 마침내 머무르지 않고 그냥 갔다. 12월 제행자 동원지 12월에 황제가 이게 자가 좀 헷갈리는데 스스로를 이렇게 행차해서 동원해서 이제 장안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예. 헷갈렸습니다. 내가 해석을 해줄게요. 자, 보십시다. 이제 8년 이제 고황제 황년 동은 겨울이죠. 상격 한왕신 여구 이렇게 함께 붙여야 되겠죠. 동원 여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은 이 구자가 이게 이제 노략질하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도적대나 이런 걸 갖다 이제 말하는 거죠. 여기서 명사로 봐야 될 거예요. 구자를. 그러니까 겨울에 황상이 한왕신 이게 이제 그 흉노로 도망간 사람이죠. 한왕신의 나머지 무리들을 나머지 도적대들을 사실 도적대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동원이라는 지역에서 쳤다. 그리고서 백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갖다 이제 지나가는데 관고 등 이 관고가 그 누구냐 하면 조나라 왕 장오의 이제 재상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항상에 대해서 유방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리 임금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 이제 모욕한 사람이 이제 유방이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배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관고 등 벽인 이 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벽이죠. 그냥 벽인의 동사로 봐야 될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벽 속에 숨기다. 벽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측이라고 하는 건 화장실이죠. 화장실 안에서 사람을 그 화장실 벽에다가 숨기고, 그죠? 하고자 했다. 요자 하나가 문제인데, 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한다, 가져가고 싶다, 이런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하여간 처치한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요자 하나가 여기서 요격이라든가 요살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해석이 훨씬 더 쉬울 텐데 요자 하나만 가지고 그건 내게 필요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황상을 이제 요자는 하여간 이것은 의미는 어떻게 처리하고자 이제 하고 싶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든가 그런 말인지 어떤 그런 하얀 뉘앙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자가 들어가는 게 참 이게 어디요? 요 할 때 써있자. 여기 그 써있자는 그냥 그렇게 그냥 이라고 하는 말하면 말 구태여 말하면 그걸 갖다 하고 싶으면 이 벽인이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생략된다든가 이렇게 봐야 돼. 욕, 이 벽인으로 격상. 뭐 이렇게 하면 정식 문장이 이제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생략된 것으로 봐거나 이제 앞뒤 얘기로 봐서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상욕숙 황상이 이제 거기서 숙이라는 건 잠을 자다, 머물다 그런 말이겠죠. 이제 밤에 이제 여기서 좀 쉬고 싶다. 밤에 숙하고 싶어요. 숙박하고 싶었는데 심동 마음이 뭐 좀 움직였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뭐 좀 캥기는 데가 있었는지 뭐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물어서 말하기를 현명위하 이 현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제 그렇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왈 백인 대답하죠. 여기 백인입니다. 백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황상이 이 백자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박자는 발음이 같죠. 그러니까 이제 뜻은 요건 백인이라고는 원래 뜻은 그러하지만 이것을 갖다 발음으로 보면은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이제 압박한다는 그 말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발음 이거 우리가 이제 글자를 써놨을 때 하고 이것을 말로 들었을 때 하고 이제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말한 거는 지명의 정식 이름은 나무변에 이제 흰백자라는 백인인데 똑같은 발음에 압박한다는 박자하고 발음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인은 백인이다. 백어인이다.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받는 곳이다. 그런 이 얘기는 중국의 말이죠. 명나라 주원장이가 황제가 되기 전에 3년 동안 탁발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탁발성 머리를 깎고 이제 스님이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서 동냥한 게 탁발성이잖아요. 요새 우리나라에는 뭐 스님들이 뭐 탁발 하나 다니는 게 없는데 옛날에는 다 탁발 하나 다녔다. 탁발이라는 거 집집이 다니면서 시주하십시오 하고도 뭐 이거 하고 하는 거 봤나? 딱 한 번 본 적. 딱 한 번 봐. 그래 이제 옛날에 탁발승이라고 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원장이 황제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이 황제를 높여주는 시를 이제 부하들이 씁니다. 밑에 사람들이. 근데 그게 뭐라고 쓰냐면 성인성자를 써요. 성인성자 성인께서 하늘이 성인을 내시사 뭐 이런 거예요. 천생성인 그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그 성인의 발음이 승인과 비슷하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보세요. 잘 드세요. 이게 이제 아주 이게 주원장 때의 그 필화 사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어디? 여기 있었는데. 이제. 그 이제 원래는 천생 하늘이 성인을 내시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황제가 되셨으니 참 만세 만세 이렇게 부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성인이란 말을 갖다가 발음으로 보면 중승자 사람인자하고 발음이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주원장이 어느 놈이 이것이 있었어. 그래서 잡아 죽이는 사건이 나. 이게 피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피화 사건에 관한 그 시와 관련된 그 얘기들은 재밌는 것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명나라를 이기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은 맑을 청자 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만 더 이해한 얘기.
청풍. 어? 이 번자가 이자일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이렇게 이제 창문을 열고 있는데 바람이 착 불어가지고 책장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맑은 바람은 글자를 모르는데 뭐 이게 자자일 거예요 아마. 내가 지금 이거 다 그런데 하범 이제 서여여 뭐 이 책장을 그 맑은 바람은 글자도 모르는데 왜 어째서 지가 책장을 내기는 거 이러고 이제 시를 썼단 말이에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시야. 뭐 바람이 착 들어오니까 청 넘어간단 말이야. 청 넘어가니까 시를 그렇게 썼어. 근데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 청풍을 맑은 바람이라는 걸 갖다가 청나라 풍조라고 해석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시인이 진짜로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은유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맑은 바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청나라 놈들 무식한 만주놈들 이런 의미로 청풍으로 속으로 썼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싹 그 이제 시로다 그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잡혀서 이제 그 말하면 필화 사건이 또 납니다. 그 필화 사건에 관한 책들이 이게 이런 거 읽으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인데 청대 문자옥에 관한 이제 이런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때? 좀 하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것 같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박인이라고 하는 것도 박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러한 발음과 뜻이 오묘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단 놈자죠. 박인이라는 건 박어인 다른 사람의 압박받는다는 말이다.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자다가 다른 사람한테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위험하다. 그런 말이죠. 실제 중국 발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일 거예요. 보. 예, 보. 누가요? 예, 그럴 거예요.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비슷하더라도 이제 그냥 그 저기야 될 테니까. 그래서 불쑥이고 그래서 드디어 말하면 자지 않고 거기서 묵지 않고 떠났다. 12월에 제는 행자 동원지 여기서 지 장안이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황제가 머무는 곳이 장안이기 때문에 진짜 뒤에 장안이 붙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황제를 중심으로 쓰고 장안을 중심으로 쓰는 거니까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가다 오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다, 온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 오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떠나다, 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와 수도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를지 도착했다. 그럼 어디로 도착하냐? 말할 것도 없이 황제의 궁궐이나 장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는 어디로부터 스스로가 아니라 여기서 황제가 길을 나서서 동원에서부터 말하면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건 장안에 도착한 거죠. 자, 그다음 봅시다. 춘 3월 행여 낙양. 봄 3월에 낙양을 향해 떠났다. 행차하였다. 영, 고인, 무득, 의금, 수, 기, 곡, 치, 저, 개, 조병, 승, 기마. 고인은 점포상인이라고 나오는 고인들에게 명령했다. 갖지 않도록 뭐 비단 옷과 무늬 있는 옷 등등 뭐 많았는데요. 그리고
무기를 짚고 수레에 타고 말을 타지 못하게 하였다. 예. 개인적으로 이 부분 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예? 왜 상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금했는지. 이거는요. 이때 물자가 굉장히 귀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났기 때문에 물자가 귀해. 그러니까 이때 대신들도 말하면 이제 무슨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도 탈 것에 말을 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가 끌고 댕기 황제 정도가 되니까 말이 끌고 댕겼지 나머지는 소가 끌고 소달구지를 타고 댕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좌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상은 뭐예요? 상. 유통업. 그 상은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왕래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상이에요. 무역업 같은 거.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고인은 무득의. 의라는 건 입을 수 없다. 뭐를 입을 수 없다. 무자가 없을 무자죠. 그냥 금이라는 건 비단, 수는 자수니까 이제 말하면 수를 놓은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비단 종류의 하나일 겁니다. 예, 비단 종류자 뭐라고 얘기하면 무늬가 새겨진 비단을 갖다가 이제 기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자수하고 어떻게 달리냐?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있는데, 그 다음에 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제 세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갈포로 된 옷인데 아주 이 실을 갖다 칡이죠, 칡. 근데 그걸 갖다 굉장히 가늘게 해서 아주 고급으로 만든 건가 봐요. 이제 그러니까 서민들은 갈포를 갖다 이제 굵은 이제 실로 짠 옷을 입었을 때 이건 치라고 하는 거 아주 이제 말하면 가느다란 이제 갈로 짠 거다. 저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나라는 못인가? 네. 우리나라 못이. 이 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융단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카페트 요새식으로 하면 그런 종류가 이제 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병이라는 건 이제 무기를 들고 다니는 거 아마 이때는 이제 칼이나 이런 걸 갖다 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조병. 그냥 전쟁 중에는 다 들고 다니니까. 근데 상인은 그다음에 기마. 이거 탈 것과 이제 그리고 말을 타는 것. 이 승은 아마 이제 수레일 겁니다. 수레와 이제 말 타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못하도록 했다. 이건 왜냐면 굉장히 이때만 하더라도 전쟁이 벌써 몇 년 동안 계속됩니까? 4, 5년 계속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BC 이때가 BC 몇 년인가 199년이죠. 204년인가요? BC 204년에 한나라가 서죠. 이거 벌써 8년 됐잖아요. 황제가 주원장이가 등장한 지 8년이 됐으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물자가 귀해졌겠어요. 이런 얘기를 규칙을 내놓은 겁니다. 그 요거 하나로서 당시에 얼마나 말하자면 전쟁의 피해가 심했느냐 하는 것을 그 구절 하나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봅시다. 4번. 추 9월 횡자 낙양지. 가을 9월에 낙양으로부터 장안으로 도착하였다. 회남왕, 양왕, 조왕, 초왕, 계종. 회남왕과 양왕, 조왕 그리고 초왕이 모두 이제 황제를 쫓았다. 그렇죠. 그다음 합시다. 그거는 흉노, 묵돌, 수고, 북변. 흉노의 묵돌이 자주 북방의 변경 지역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상, 환지, 황상이 이를 걱정하여 유경왈, 천하, 초정, 사졸, 파어병, 미가이,
무복야 이를 걱정하여 이제 유경에게 이에 대해 묻자 유경이 말하기를 천하가 처음으로 이제 안정이 되어서 사졸들은 전쟁을 이제 끝인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미가이 무력으로는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묵돌, 살부, 대립, 처, 분모, 이력, 미가이, 인의, 설야. 묵돌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하여 황제의 그 선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했고 또 여러 어미를 처로 삼고 힘으로써 위험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인의로서 이제 유세해서 설득할 수 없습니다. 독, 가이, 개구원, 자손, 위신이. 다만 이 부분도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먼 미래를 그리자면 자손으로서 신하로 삼을 수 있을 뿐인데 연공, 폐하, 불능위. 그러나 폐하가 이를 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상왈, 내하. 황상이 말하기를 어찌하여서 그러한가. 대왈, 대답하여 말하기를 폐하, 성능, 이적, 장공주, 처지, 후공, 유지, 필모, 이위연지, 생자, 필위태자. 폐하께서 공주를 이제 그의 처로 보내고 두텁게 이제 받들어서 남겨둔다면 저들은 필시 이를 기뻐하여 연지로 삼을 것이고 아들을 낳는다면 반드시 태자로 책봉될 것입니다. 폐하 이 셋이 한소여 저소선 수문유 인사 변사 풍유이 예절. 폐하께서 이 셋이도 설이라고 나오던데 좀 헷갈리는데요. 셋이에 남겨두고 저들에게 선도 신선 자주 문안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막 있던데 인사 변사 그래서 말 잘하는 이로 하여금 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묵돌 제 고위 자서 사 즉 외손 위선 기상 문외 소 가며 대부 항예 자제. 묵돌이 있을 때는 진실로 사위일 것이고 사 죽는다면 그 후에는 이제 외손자가 선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히 외손이 할아버지에게 대항한다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무전이 점신야 전투를 하지 않고도 점차 신하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약폐하 불능견 장공주 이영 종실급 후궁 사칭 공주 저지 붉은 귀손 무익야. 만약에 폐하께서 장공주를 보낼 수 없어서 종실과 후궁에게 명령을 내려 거짓으로 공주를 칭한다고 했을 때 저들이 이를 안다면 가까이 두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어서 아무런 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제왈 선 형제가 말하였다. 좋다. 욕견 장공주 그리고서 이제 장공주를 보내고자 하였다. 여후 일야 읍왈 여후가 밤낮으로 울며 말하기를 첩유 태자 일녀 내하 기지 흉노. 첩에게는 오직 태자와 한 명의 이제 여자 아이가 있을 뿐인데 어찌 그 공주를 버려서 흉노에게 준단 말입니까? 상경 불능견 황상은 끝내 보낼 수 없었다. 예. 이게 재미있는 이 사건이죠. 4번에 추 가을이죠. 9월에
행자 낙양지. 이건 아까 앞에서도 황상이 떠나서 낙양에서부터 도착했다. 그랬는데 회남왕, 양왕, 조왕, 초왕이 개종이다. 이 네 명의 왕이 이제 모두 황상을 쫓았다. 뭐 그래 데리고 다녔단 말이죠. 그 다음에 흉노, 묵돌. 요 숫자는 요거 역시 사기라고 읽어야 되겠죠. 자주라고 하는 뜻으로 읽어야 되니까 그 늘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삭, 그다음에 촉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발음이 나는데 여기서는 자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흉노의 묵돌이 난제 묵돌이죠. 묵돌이 자주 동사로 봐야죠. 고생스럽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 고통을 주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북쪽의 변경을 갖다 자주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침략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이 이를 걱정했다. 뭐 이제 쫓아갔다 한 번 이제 혼난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니 해서 그쪽의 전문가인 유경이죠. 유경에게 물었더니 유경이 대답했다. 말했다. 뭐라고 말하면 이제 좀 긴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대답을 하죠. 천하가 처음으로 평정되었습니다. 또는 정자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싸우느라고 사졸, 이건 보통 파인데 파직시키다. 근데 이것은 피라고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피로하다. 그런 뜻에서 이제 피자를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졸 피어 병자가 여러 가지가 뜻이 있겠지만 무기란 뜻도 있을 거고 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 같은 걸 얘기할 수 있고 병사라니까 무기를 다루는 일 뭐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결국 전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었지만 사절들은 전쟁을 통해서 말하면 그런 무력 행사에 또는 전쟁 일로 인해서 피곤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곤해 있으니까 무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니까 미가히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미자가 한정부정이죠. 아직은 뭐 할 수 없다. 그냥 미가 이무복이야. 무력을 가지고 복종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묵돌, 살부 대립, 군모, 이력, 위위, 미가이, 인의 세야라. 그렇죠? 묵돌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살부,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 섰으며 군모라는 건 여러 어머니 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같이 했던 여러 어머니 뻘을 갖다 처로 삼고 이게 뭐 북방민족에 이게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사실은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제가 여자 하나를 데리고 함께 사는 거 알아요? 그런 풍속이 있어요? 알아요? 모르지? 있어요. 유목 쪽에. 왜냐면 유목 쪽에 이제 가서 양떼를 데리고 멀리 말하면 먹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형제가 바꿔서 이제 나갑니다. 그 여자는 하나야 집에. 그럼 뭐 애기 누구 애기를 낳든지 뭐 전혀 상관없고 그거 아주 의 좋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요새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 하겠죠. 습관화되면 습관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이랄 게 아니야.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속이나 생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건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 이상하게 보이죠. 사람은 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군을 모라는 말을 어머니 노릇 군모죠. 군모. 여러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노릇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노릇을 하게 한다. 처로 하여금
여러 그런 게 어머니 아니라 노릇을 여기서 하고 있다. 저 아버지를 죽이고 하고 그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러 아버지의 말하면 부인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 여기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게 군모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유교적 그 관습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아무리 상놈이라도 이제 그러는데 이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제일 그 가장 표준이고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 그럼 결혼할 때도 신랑이 2명이고 신부가 하나예요? 그 동시에 결혼하는지 어떤지 그건 몰라. 난 거기까지 내가 잘 모르는데 결혼식을 할 때 아들 둘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또 그다음에 형과 형수가 결혼했잖아요. 그 형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그건 당연히 그 동생이 그 부양해요. 물론 자기 부인을 받아들여서. 그럼 왜냐면 저기 여자 혼자 세상 살아가기 힘드니까 동생이 형수를 받아서 저기 해서 그거 합니다. 그 일부 다쳐도 하겠네요. 일부 다처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처 다부지. 일초 다. 아, 근데 동생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인데. 아니 그건 아닌 경우가 대부분. 그 여자 귀하거든 그때. 예. 그 고구려 때 형이 이 자식을 낳지 않고 돌아가시면 동생이 그 고구려 때도 이 묘족이 그렇다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게 형수. 북방 민족의 습관이에요. 관습이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걸 그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이 돼요. 실제로 그 역사 현상에서 보면 그런 것이야말로 가장 사회적인 말하면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같이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늘 이제 보는 늘 한 집에서 살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데 유목적이라는 게 계속 다니잖아요. 위험한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위험에 처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법 같은 거 다 다르잖아요. 상속 습관. 그건 우리는 장자 상속제가 주로지만 그전 말자 상속제로 가잖아요. 말자 상속.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가 보다. 네. 그 이제 그러니까 막내가 상속한다고요? 예? 말자 상속제. 그러니까 이 북방 민족은 말자 상속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누가 물려받느냐? 대부분을 막내가 물려받는다. 왜요? 왜? 이유를 설명할까요? 유목적이란 말이에요. 유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하면 양을 길러요.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아버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이 아들이 이제 7살이고 8살 때부터 시작해서 말을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12살쯤 되면은 15살, 12살쯤 되면은 말을 몰아서 양들을 갖다 기를 만한 나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장가 딱 들여가지고 이렇게 띄워서 주는 거야. 왜? 양을 한 사람이 이제 말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마리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 같으면은 100마리가 넘어서 양이 200마리가 되면은 이건 한 사람이 도저히 200마리를 갖다 한 군데다 놔놓고 먹일 수가 없다고. 그 초원지대에 가서 요런 범위에서 100마리 정도를 갖다 먹을 수 있는 데인데 그걸 갖다 그 100마리 먹을 수 있는 초원지대가 200마리를 집어넣으면 이제 말하면 양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너는 이제 양을 갖다가 말하면 이제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너 여기서 30마리 띄워줄게 또는 50마리 띄워줄게.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40리 50리 밖에 나가서 그 새로운 초원지대에다 양을 먹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장자부터 이걸 분가를 시켜나가잖아요. 그 아버지가 죽을 때는 누구하고 누구와 막내 아들하고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죽으면 그건 이제 막내 아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갖다 이해할 때
바로 이러한 각 지역의 지리적 풍속이라든가 지리적 습관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역사를 본다든지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제 요새 이제 우리는 이제 해가 지고 달이 뭐 뜨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2달 이제 해가 365번 지고 360번 터야 1년이 지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김다경 씨. 그건 한정적으로 옳은 얘기야. 요 지역에서만 옳은 얘기란 말이야. 만약 북극 지역에 가서 산다든지 남극 지역에 가서 산다면 1년이 하루밤 하루낮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것만 가지고 1년은 해가 365일 지고 한번 360일 뜬다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극 지역이나 뭐 저로 가보면은 이 우리의 상식이라는 게 확 뒤집혀 엎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정적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일정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 정신인데 이 범위가 이제 적으면은 그걸 몰라요. 넓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죠? 참 어리석은 거야. 뭐 때문에 그랬죠? 처군모 예 때문에 그렇군요. 처군모 그 여러 어머니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버지의 여인들이죠. 아버지의 여인들을 처로 삼고 이건 만약 중국 농경지대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유목지대에 이렇게 하니까 처군모하니 이력으로 힘을 가지고 위험을 삼습니다. 근데 농경지대에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나이를 가지고 한다든가 머리에 지식이 든 거라든가 관직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는 힘을 가지고 위험을 삼고 있으니 미가이 인의로 세야라.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뭐를 하시면 이 인의세 인과 의를 가지고서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흉노란 놈들은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 이건 인의를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방법이 없느냐 있다 그예요. 다만 가이 계구원 그렇죠? 말하면 계라는 계책을 세우다 그런 말이죠. 아주 장기적인 구원이니까 구자도 오래되고 원자도 오래되고 아주 장기적인 계책을 세워서 자손 위신 그 자손들을 신하로 삼을 수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신하로 삼지 말고 그 자손들을 한 나라의 말하는 신하로 삼는 장구적인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연이나 그러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있죠. 연이나 내가 그 방책을 알기는 아는데 연이나 딱 한마디 찔러요. 뭐 할까 걱정입니다. 뭐냐 하면 폐하 불능이 폐하께서 하실 수 없을까 걱정합니다. 내가 방법은 있긴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아마 안 하실 거요. 이제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이 궁금하잖아요. 내가 그 뭔데? 뭐 그런 말이겠죠. 어찌? 넌데? 그러니까 대답해서 말하기를 대활 폐하 성능 이적 장공주 처지 폐하께서 능히 성이라는 건 진실로 그런 말이죠. 그리고 능히
적이라고 보는 건 이게 적당하다는 적자를 여기서 썼는데 이것은 제방변의 적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제방변의 계집여변의 적자 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요새는 거의 그런 거예요. 이 첩의 자식 적자 그 이제 뭐지 본부인의 아들 그다음에 첩의 아들 이렇게 하는 얘기 들었죠. 이게 이제 본부인의 아들을 적이라고 그래요. 적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첩의 아들은 설이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방도 이제 본부인 이제 여후죠. 물론 이제 유방의 여인들이 또 있죠 또. 그런데 이제 그 지위는 적손이 제일 높죠. 적장공주, 적장공주를 처지 그에게 처로 삼게 하실 수가 있다면, 그죠? 피는 저들이죠. 누구를 말하냐면 이 묵돌의 휴노, 필모 반드시 사모할 것이니, 그죠? 사모할 것이 이위 연지. 그래서 이 장공주를 그쪽으로 처로 삼게 하면 저들이 그를 사모해서 반드시 사모해서 연지로 삼을 것이다. 연지는 이제 중국 쪽에 황후하고 똑같은 거죠. 장공주를 그쪽으로 시집을 보내라. 그러면 장공주가 거기 와서 황후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생자, 거기서 아들을 낳을 거다. 생자. 그러면 필위세자. 그 연지의 아들이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폐하께서는 그렇게 후봉유지. 예? 안 하시는. 뭐야? 후봉유지. 후봉유지. 그렇죠. 자, 장공주를 갖다 처자로 해서 후하게 말하는 받들어서 그에게 물건, 유자는 남겨주다.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좀 후하게 좀 받들어 주면은. 목도리에게? 예? 목도리에게? 그렇죠. 그 장공주가 시집 가니까 거기다 아주 듬뿍해서 이제 예물을 많이 좀 받들어서 보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아들을 낳을 거니 반드시 태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장공주라고 나오잖아요. 적은 알겠는데 공주면 공주지 왜 장공주야? 제일 큰 언니 아니에요? 큰 언니. 우리의 공민왕의 그 이제 부인이 원나라에서 노국 대장공주를 모셔와서 부인으로 했죠. 그냥 장도 아니고 그냥 대장공주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는 후대에 알려진 것으로서는 이게 그냥 공주로 해야 맞아요. 장공주라고 될 경우엔 임금이 황제가 있죠? 황제의 딸이 있어요. 황제의 아들이 있고. 근데 이 황제가 죽어. 그러니까 이때 황제가 살아있을 때 그 딸은 공주죠. 그죠? 예. 근데 죽으면은 이제 말하면 자기의 동생이나 오빠가 황제가 되잖아요. 오빠나 동생이 황제가 될 때 이 전의 공주, 그 전 황제의 딸린 공주를 뭐라고 부르냐? 이게 장공주라고 불러요. 이게 장공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황제의 이제 누이나 이 한 경우에 누이나 이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방이 살아 있는데 장공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엄격하게 이렇게 용어가 된 건 아닐 거고 다만 이때에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 유방의 딸이 노원공주인데 이 사람이 이미 장호한테 시집을 가 있거든요. 시집을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른 장자로 보면은 아마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미 어른이 된 공주님을 그러니까 공주라고 할 땐 아주 아기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예. 김 부장님은 따님이 한 분 있죠. 예. 그 어리니까 그럴 땐 공주라고 그러면 아주 참 귀엽고 발랄하고 이걸 이제 하겠는데 이게 시집을 갔다 면 그때도 공주라 그러면 좀 그렇죠.
그 노국대장도 그러면은 그죠? 죽은 황제의 딸이었나? 이제 난 보진 않았는데, 내가 그 조사, 거기까지 내가 조사할 겁니다. 이제, 원나라의, 이제 하나에는 노나라가 제후국의 노나라가 존재했겠죠. 그죠? 노나라의 대장공주하고 연애를 했겠죠. 왜냐면 그 노나라가 북경에서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민왕이 거기가 있다가, 가까워서 그랬는지 중미에서 결혼했는지 하여간 그래서 노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집온 간 그 공민왕의 노국 대장공주만 아니고 근데 제국 대장공주가 또 있었죠. 근데 노나라 제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역사를 가르쳐 이제 노국 대장공주 이렇게 발음을 안 하죠. 뭐라고 발음해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노국공주. 노국공주라고. 노국공주.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말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하죠. 근데 이미 결혼해 있는 공주를 시집 보내면 받는 사람도 싫어하고 싫어할지 좋아할지 어떻게 알아. 참말라. 요새 돌싱도 얼마나 인기인데. 그게 관념의 문제라고. 근데 그러면요 원래 남편이 또 싫어하지 않아요? 남편은 황제가 그냥 내놔 그러면 내놓는 거지. 이 역사 읽으면 그런 거 많아. 그거 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들 요새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네. 교수님께서 아까 적자 설명하실 때 적자의 의미로서 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서자 적자. 근데 적자가 시집하다라는 뜻이 있던데. 그렇지. 그런 여기 이적자죠. 이거 적당하다라는 요건 시간난 말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는 이런 의미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 글자죠. 요 계집녀에 이렇게 쓴 거. 이게 적자생전, 적소 차별한다 그런 얘기하죠. 이건 이렇게 하죠. 오늘날은 이제 그런 구별이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 첩이 많았을 때 남자가 돈 벌게나 하면 여자를 자꾸 뒤로 하니까 그럴 경우를 이제 많기 때문에 이 적서 이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그냥 시집간 장공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 아닙니다. 계집녀자가 아니에요. 계집녀자가 계집녀자인 걸로 봐라 그거죠. 그래서 어디죠? 태자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폐하께서는 이제 그렇게 태자가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놓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폐하께서는 이 세시는 전에 설명했죠. 세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 세고 시는 4계절. 그러니까 매해 바뀔 때 매해에 바뀌는 무슨 경축일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오는 거. 이게 세고 시는 매 계절마다 오는 무슨 경축일. 그것을 세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쳐서. 그냥 요새 이제 이제 음력 설날 오면은 세시 풍속도 민속학하는 사람들이 세시 풍속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고 있는데 세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시해야 단어 얘기도 나오는 거죠. 세하면은 정월에 정월 보름 이런 얘기나 나올 거고. 그래 이 세시로 한소여라는 건 여는 남을 여자죠. 한나라에서 우리 지금 한나라에서 소여 남은 넘은 것과 이제 남은 것을 여기서는 이제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니 저쪽에 저들이 우리들에게
그 이제 남지만 저들 몽고 쪽, 흉노족의 소선, 선자는 이건 드물 선자죠. 그냥 우리들에게 남아 돌고 저쪽에는 모자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죠? 가지고서 자주 문유라는 건 유라고 하는 건 남겨주다 그런 말. 자주 문이라는 건 너 잘 있었냐? 뭐 별일 없지? 문안을 하는 거고 유라고 하는 건 그 물건을 저쪽에는 그 쌀이 없죠. 곡식이. 그냥 곡식 같은 걸 이렇게 해주면 요새 별일 없냐? 그러니까 그 사위 잘 있었나? 그리고 이제 선물 좀 보내고 그 없는 귀한 것들을 보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거 뭐 장인 나라에서 우리 잘해준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이어서 그 돈을 보내면서 변사는 말 잘하는 사람 하죠. 풍유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건 타이르다 그런 말이죠. 풍이라는 건 직접 대고 말 안 하는 거 이제 넌지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에이 사위가 그러면 되겠어? 이러는 거죠. 정식으로 사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넌지시 알려주는 거죠. 풍유. 풍유 이 예절. 그래 예절을 가지고서 풍유를 하라. 이게 그 가서 하나가 보다 그 자리에서 슬슬 보면서 이게 말이야 예의 안 맞고 뭐 어쩌고 이렇게 예의해야 되지 않아 뭐 어쩌고 이제 이렇게 풍유 하십시오 하게 하십시오 그러죠. 사자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예절이 뭐라는 것을 슬슬 조금씩 가르쳐 주면은 묵돌이 살아있을 때, 맞아? 살아있으면 진실로 본디 위차서요. 그 사위가 되는 것이고, 그죠? 묵돌이 죽으면 외선, 그죠? 묵돌과 누구예요? 장공주 사이에서 난 사람이 외손이 선우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장구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제 외손자가 한나라 피를 받은 외손자가 흉노의 선우가 된다. 그럼 한나라의 관계는 외가측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죠? 어찌 일찍이 문 들었겠습니까? 이 기자가 나오니까 의문문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외손 감여 대부항례자 제리요. 대부라고 하는 것은 대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부자 위에다가 대자를 붙였으니까 이건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외손자는 할아버지가 유방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니까 유방에는 외손자가 되고 그 외손자 입장에서는 유방이 할아버지가 되죠. 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일찍이 외손이 감히 그 대부와 더불어 항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입장에서 예의를 차리는 게 그 항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라고 하는 것은 밑에 사람 위에 사람에 절하는 거죠. 근데 그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끼리는 무슨 의미? 항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가 절을 받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이게 항례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손자가 어찌 감히 그 할아버지와 했다는 말을 아직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무전이 점신야라. 가히 전쟁을 싸움이 없이 하고서도 이 점이라는 건 이게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죠. 서세동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 서세동점 무슨 말이야? 서쪽 세력이 서쪽 세력이 동쪽으로
점점. 조금씩 물들어온다. 조금씩. 점점 이렇게 물들어오듯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근데 점이란 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히 싸움이 없이도 점점 신하로서 물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구 개혁을 한다는 얘기죠. 약폐하 불능 견 장공주여든 만약에 폐하께서 장공주를 파견하실 수 없어서 이 영 종실급 후궁 사칭 공주면 피지 불궁 귀익은 무게. 그런데 만약에 폐하께서 장공주를 보내실 수가 없어서 영 종실, 그 유신의 집안이죠. 종실과 후궁으로 하여금 말하면 사칭공주, 공주라고 거짓말 시켜서, 그죠? 거짓말 시켜서 거짓말 시킨다면 피지, 그 거짓말 시켰는데 피지, 저들이 알게 되면 불궁귀근이니, 그 극자는 두 동사의 두 동이죠. 그러니까 귀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니 무익, 이익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당신 딸 하나 이제 흉노에게 시집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장구 계획이 내가 그 방책이 있긴 있는데 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설명. 그러니까 황제가 말하기를 유방이죠. 그 좋은 일이지. 이 자기 딸 그쪽으로 시집 보내는 거 그렇게 대단하게 안 생각하죠. 욕견 장공주. 그래서 장공주를 말하면 보내려고 하였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인 여후가 밤낮으로 울었다. 눈물을 흘리고 말하기를 첩유태자 인력. 첩에게는 오직 태자와 한 명의 딸뿐인데 내가 그 딸이 좀 많다고 하면 한 사람을 일로 보내고 저로 할 수 있는데 오직 딸 하나뿐이고 태자와 딸 하나뿐인데 내가 어떻게 기지 흉노 그를 흉노에 버리겠는가? 그러니까 시집을 그쪽으로 가면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흉노에 버리겠는가? 상경 불능견이라 황상은 끝내 이걸 갖다 보낼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이 대흉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후에도 이제 한대에 시집을 자꾸 보냅니다. 이제 보내. 그리고 이제 위인남북조 시대의 후한대에 오면은 흉노 쪽에서 그 흉노의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옵니다.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와보니까 중국이 흔들흔들거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한나라 왕조가 사마시현 때 망하잖아요. 이제 조시현 때 사마시현 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유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자기 성을 유시로 고쳐요. 왜 고치느냐? 우리 옛날 외갓집이 유신의 한나라다. 그 유시로 고쳐요. 그게 유연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시로 고치고서 하는 말이 우리 외갓집 누가 망쳤어? 나쁜 놈들. 조조의 조비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갓집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한나라를 세워요. 알아요? 그래서 한나라를 세웁니다. 한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이게 북방일 때 나중에 조라고 나라를 이름을 바꿔요. 한이라고 하는 게 조지역이기 때문에 조라고 이제 바꾸는데 그래서 말하면 이런 것이 흉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할머니가 옛날 할머니가 이제 한나라 할머니다. 한나라 유씨 집안이다. 그럼 난 그 피 흐른다. 그러니까 한나라 내가 회복해준다. 그게 사실은 그건 이유지. 반란을 일으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이유로 든 거지만 이러한 말하면 이게 흉노 정책이 결국 그런 빌미를 이론적으로 나와 빌미를 줬죠. 한을 세운 겁니까?
네? 환수. 유연. 예? 예, 그렇죠. 나중에 이제 조로 바뀝니다. 그게 전조가 되는 거죠. 그 후전, 저기가 되고. 그 다음, 9년. 예. 양 선생님 뭐 해오신다고. 그럼 쉬었다 좀 할까요? 뭐, 이왕 시간이 됐어요. 오늘